혹시 매일 밤 잠들기가 두렵나요?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바라보며 몇 시간을 뒤척이고 결국 약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지금 수면제를 먹고 있다면 이 영상 꼭 보세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 그 작은 약 한 알이 당신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잠들기 위해 약을 삼키고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이 오히려 당신의 수면을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55세부터 80세까지 101명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연구는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왔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면제 없이도 깊고 편안한 잠에 빠지는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왜 의사들조차 이 방법을 더 많이 추천하지 않는지 그 이유까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수면제를 먹으면 잠은 들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구팀이 발견한 건 정말 놀라웠어요. 수면제를 먹은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니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던 거죠. 대신 얕은 잠만 늘어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잠에는 단계가 있어요. 얕은 잠과 깊은 잠이죠. 깊은 잠은 우리 몸과 뇌가 진짜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마치 컴퓨터를 완전히 끄고 다시 켜는 것처럼요. 그런데 수면제를 먹으면 이 깊은 잠이 사라져요. 대신 얕은 잠만 계속 유지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집중도 안 되고 기억력도 떨어져요. 밤에는 또 잠이 안 와서 약을 찾게 되고요. 바로 이게 수면제의 함정이에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연구진들이 뇌파를 측정해 봤어요.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정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의 뇌파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여요. 뇌의 각 부분이 서로 협력하면서 깊은 휴식을 취하는 거죠. 하지만 수면제를 먹은 사람들의 뇌파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각자 다른 곡을 연주하는 악기들처럼 뇌의 각 부분이 따로 노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우리 뇌는 잠을 잘 때 하루 동안 쌓인 불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들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요. 마치 컴퓨터 정리처럼요. 그런데 뇌파가 엉망이 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항상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으니까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연구진은 특히 약을 많이 먹을수록 오래 먹을수록 이런 변화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늘었어.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혹시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그게 진짜 원인일 수도 있어요.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수면제를 먹는 그룹에서 기억력 문제가 확연히 많았어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뇌가 제대로 정리 작업을 하지 못해요. 하루 동안 들어온 정보들이 엉망으로 섞여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마치 책상 위가 온통 어지러져 있는데 정리를 안 하고 계속 새로운 물건들을 올려놓는 것과 같아요. 언젠가는 필요한 걸 찾기 힘들어지겠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밤 정리 시간이 필요한데 수면제 때문에 그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걱정스러운 건 이런 상태가 몇 년씩 계속되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변화가 필요한 거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이런 정보는 혼자만 알기엔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면제를 처방할 때는 주로 단기간의 효과만 봤거든요. 환자가 잠이 안 와요라고 하면 일단 약을 처방해서 잠들게 하는 게 우선이었죠. 하지만 이 연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특히 벤조디아제핀이라는 계열의 수면제를 조사했는데 이게 가장 흔히 처방되는 수면제 중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계실 거예요. 연구진들이 101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했어요. 첫 번째는 잠을 잘 자는 정상 그룹, 두 번째는 잠은 안 오지만 약을 안 먹는 그룹, 세 번째는 약을 먹는 그룹이었어요. 결과는 정말 명확했어요. 약을 먹는 그룹이 가장 수면의 질이 나빴던 거예요. 심지어 잠이 안 와서 고생하지만 약을 안 먹는 그룹보다도 더 나빴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수면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연구를 진행한 교수들도 이 결과에 놀랐다고 해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차이가 클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면제 말고 뭘 해야 할까요? 연구진들이 제시한 해답이 있어요. 바로 CBTI라는 방법이에요. CBTI가 뭔지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잠 습관 고치기예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거죠.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세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제만큼 빠르게 잠들게 해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줘요. CBTI의 핵심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책 읽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나오기예요. 20분 이상 뒤척이면 일어나서 다른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에요. 주말에도 똑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죠. 처음엔 힘들어도 몸이 적응하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리게 돼요. 네 번째는 잠에 대한 걱정 줄이기예요. 오늘도 못 잘까봐 이런 생각 자체가 잠을 방해해요. 대신 못 자도 괜찮다, 언젠가는 잠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낮 시간 관리예요. 낮에 충분히 활동하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안 마시고 저녁 늦게 과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보통 4에서 6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수면제처럼 당장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 달만 참고 해보세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수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한 60대 여성분은 10년 동안 수면제를 먹었는데 CBTI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완전히 끊었어요. 더 놀라운 건 기억력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70대 남성분은 수면제 때문에 낮에 항상 멍했는데 이 방법을 쓴 후 낮에도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분들 모두 처음엔 정말 될까 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니까 변화가 온 거죠. 물론 쉽지는 않아요. 특히 처음 1, 2주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잠이 더 안 올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완전히 달라져요. 의사들도 이제는 CBTI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고 해요. 수면제는 정말 급한 경우에만 단기간 쓰고 근본적인 해결은 CBTI로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침실 환경을 바꿔보세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최대한 어둡게 그리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작은 변화지만 큰 효과가 있어요. 둘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블루라이트가 잠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든 시간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시간은 고정하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해보세요. 넷째, 낮에 햇볕을 쬐세요. 30분 정도만이라도 밖에서 햇볕을 받으면 밤에 자연스럽게 졸리게 돼요. 다섯째,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침실에서 나와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들어가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수면제의 숨겨진 진실과 진짜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미 너무 오래 먹었는데 지금 바꿔도 소용없을까? 걱정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해요. 올바른 수면을 시작하면 몇 주 안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수면제를 끊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잠이 더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몸이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혼자서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CBTI 전문가나 수면 클리닉에서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도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응원해줘야 더 쉽게 변화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수면제의 진실을 모르고 계속 의존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지식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 약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바꿀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변화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공했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수면제를 갑자기 끊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줄여가셔야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 고민하고 계실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어요.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삶의 시작이에요.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아침을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깊고 편안한 잠에서 깨어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